오늘 시간에는 그 초기 불교의 명상수행법과 그것에 수행하는 데에 있는 마경에 대해서 한번 마경과 구차재정의 수행법과 마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혹시 불교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여기에 오셔서 불교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내용 질문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애용 바랍니다. 구차재정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초기 불교는 뭐니 해도 이제 팔정도에서부터 시작하죠. 팔정도.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우선 정견, 바른 견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지, 정사유 혹은 정지라고 하는데 바른 뜻을 바로 세워서 어명, 말과 업, 몸과 입과 뜻, 그러니까 몸과 입과 직업 이런 걸로 행동으로서 다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정념, 정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끝에 정이 있는데 이 정이 바로 구차재정이에요. 구차재정이라는 거는 보여드렸다시피 9가지의 차례 단계적인 수행법, 명상 수행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구차재 9가지 단계적인 구차 수행. 그러니까 불교는 팔정도에서도 보다시피 정견에서부터 정정으로 가는데 이게 구차재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바른 수행, 명상 수행, 바른 메디테이션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행이다, 구체재정이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 구체재정의 실제적인 내적인 수행 방법, 우리 같은 경우에 책 같은 것도 많이 팔잖아요. 이런 명상 수행법 이런 거 책을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자세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단계적인 지침 이런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초기 경전에는 이런 구차재정에 대한 자세한 그런 게 없어요. 구차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고, 그냥 구차재정이 무엇이다 이것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수행법, 일종의 이제 이걸 일종의 호흡수행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수행법이 뭔지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경전 속에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안반수의경. 수의라는 것은 뜻을 그냥 지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수의, 그러니까 집중한다 이런 뜻. 안반은 이게 들숨과 날숨을 이제 음사한 거예요. 들숨과 날숨. 근데 안반수의경은 아함경 쪽이라든가 이쪽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초기 불교라고 초기 쪽에 좀 가깝긴 하지만 완전히 초기 경전은 아닌 거죠, 안반수의경은. 그렇기 때문에 안반수의경에서 하는 수행과 구차재정에서 하는 수행이 호흡수행법 정에 대한 어떤 설명에 된 거로는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반수의경과 여기 나왔네. 안반수의경. 근데 안반수의경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따지냐. 수식은 이제 수학할 때 숫자에 센다는 거예요. 숨을 센다는 거죠. 식은 숨이니까 숨을 세고, 그 다음에 서로 따른다. 서로 따른다. 그러니까 숨을 세면서 그 다음 단계가 안반수의경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 단계는 숨을 세면서 그 다음 단계는 숨을 따라가는 의식이 숨이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이제 깊이 하고, 지관 헌정, 여기선 지관 수행할 때 지관이거든요. 그치고 이제 관법 수행하는 건, 이건 지는 뭐예요? 그친다는 거. 관은 지혜로서 본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관 수행, 처음엔 호흡을 이제 좀 하다가
그다음 더 깊어지면 그 그치거나 지혜를 닦거나 이런 직원 수행을 하고, 환은 돌아간다는 거거든. 정은 고요하다는 뜻이 고요할 정자고. 그러니까 직원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직원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정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게 안반수의경의 단계적인 거예요. 안반수의경도 일종의 단계적인 수행법인데 약간 다르죠. 구차재정하고는 수식, 상수, 그다음에 지관 해서 마지막에 이제 고현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 구차재 교정이니까 안반수행경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구차재정이니까 구차재정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초선부터 2선, 3선, 4선, 이게 네 가지 사선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이거 공은 이제 이거고, 식은 뭐 의식할 때 식타 아시죠? 무소유처정,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할 때 그 얘기고, 비비상처정, 그러니까 뭐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상이고, 상수멸정, 상수가 모두 다 멸하였다, 이런 점. 이게 9개죠. 이걸 앞에 거를 이제 사선정이라고, 뒤에 거를 사무색정, 이제 무색처정에 들어간다. 이 네 가지를 약간 다르게 띄어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은, 초선에서는 우선 두 가지 이제 설명 양식이 있는데, 이제 공무변처정이라는 초선, 2선, 3선, 4선에서 뭐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고, 이 4선에서는 어떤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공무변처정도 이제 이름이 공무변처정이니까 공이라는 걸 변처정을 할 때는 그 허공에 대한 생각을 막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을 이렇게 가지고서 수행을 하는 것. 식무변처는 식이 끊임없이, 내 의식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지. 공무변처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뭐가 생겨나는 것을 중심으로 그 이 구차재정 수행을 보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구차재정을 설명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차재행지멸. 차재라는 게 그거죠. 차례차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행이 차차로 멸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선에서는, 그러니까 생기는 걸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초선에서는 탐진이 없어지고, 탐진이 없어지고, 2선에서는 뭐예요? 각관이라고 해서 뭐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각관, applied thought, 막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뭐 영어로 해서 각관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해서 영문 서적에 봤더니, 거기서는 applied thought 혹은 뭐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적용된 생각, 또 뭐였다, 하여튼 이런 뭔가 무슨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각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해서 그랬다. 각관하면은 뭐라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진짜 깨달음이라는 이 각자라는 거, 관이라는 건 우리는 보통 지혜와 깨달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영어로 해석할 때 보면은 이제 생각, 그러니까 무슨 대상에 대한 생각, 깨달음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상에 대한 생각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탐진, 좀 더 거친 거죠. 그렇죠? 막 성질 내고 욕심이 나고 이러는 거를 초선에서는 끊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선에서는 대상에 대한 생각, 개념적인 생각 이런 게 그친다는 거고, 3선에서는 감각적인 희열이 그친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희열. 지저분했다. 3선에서는 좀 감각적인 희열 같은 게 그친다, 이런 거고, 4선에서는 호흡이 그친다. 근데 호흡이 그친다 그러면 호흡이 완전히 그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수멸정도
어떤 경전에 보면, 제가 어떤 경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상수멸정과 어떤 이제 사람이 물어본 게 있어요. 상수멸정에 들으면 마치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고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진짜 사람이 죽은 목석과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수멸정은 뭐예요? 아직까지 호흡이 남아있다. 매우 깊긴 하지만,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이 완전히 그치는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 호흡이 그친다는 얘기는, 사선에서 호흡이 그친다는 호흡의 자기적인 게 그친다, 이렇게 봐야지. 자기적인 것, 호흡의 자기적인 것이 그친다라고 봐야죠. 호흡에서 일반적으로 도교라든가 이런 쪽 수행법을 보면, 도교 쪽에서는 뭐 주천, 대주천, 소주천 해가지고 막 기를 돌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기를. 근데 그런 수행을 보면은 이제 어떤 감각을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렇게 옆모습이라고 봐요. 사람 옆모습이 있으면은 기가 뭐 등으로 해서 올라가서, 주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등으로 해서 단전에서부터 기가 올라가서 동맥을 타고 올라갔다가 인맥을 타고 앞쪽으로 내려온다, 이런 거예요. 기가 등뼈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럼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상을 만들어야 되잖아. 어떤 느껴야 되고, 감각이 등에 있다는 걸 좀 느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도교 쪽 수행 방식은 불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주천 이런 수행법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이 행을 지멸하는, 차제 행 지멸하는 불교식의 수행법. 왜냐면 저는 다 해봤어요. 이것도 도교 쪽 수행법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도교 쪽 수행법은 약간 사람을 집착하게 만드는 집착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불교 쪽 수행법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도교 쪽은 뭔가 이런 자기적인 게 있는 거예요. 자기적인 수행에 있어서 뭔가 이제 길을 돌려야 되고 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각이 이런 것에 집착을 하게 돼 있지.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길게 늘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도교 쪽에서는 길게 늘려야 된다. 억지로 늘려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늘리지 말고 저절로 늘어나게 해야지. 집중이 되면 저절로 호흡이 늘어나는. 호흡이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반수의경에서도 수식을 할 때 숨을 샌다는 얘기는 뭐냐면, 숨을 긴 거는 길다고 알고 짧은 것은 짧다고 알아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해라, 짧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숨을 샌다는 건, 숨이 내가 지금 긴지 짧은지 그냥 알고만 있어라. 억지로 뭘 하지 말라는 수행.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하고 틀리지. 수식이. 숨을 세는 게 이제 다른 거지. 그러면 사선에서 어쨌든 이제 호흡이 자기적인 것을 멈추는, 자기적인 호흡을 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공무변처에서는 그 허공이 무변한 뭐 이런 것을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색상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질의 상, 공이라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체로 지금 차제로 행이 지금 지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거친 거에서부터, 초선에서 거친 탐진에서부터, 그다음에 감각적인 쾌락이 없어지고 호흡의 자기적인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행이 점차로 세세한 것까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없애야 된다는 거지. 공무변처까지 가려면. 그렇죠? 그럼 식무변처정은 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뭐가 되냐면 공간, 물질뿐만 아니라 색이 아니라 그 공간까지 없다. 이렇게 공간에 대한 그 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고, 무소유처정은 이제 여긴 식이 있는 거니까, 여기선 식이 있고 여기 무소유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여기서는 식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식, 나라는 의식, 아상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겠죠. 뭐 아상, 나라는 의식이라는 개념, 아상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소유 처정에서는. 그다음에 비상, 비비상 처정에서는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뭐가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여기서는
초선에서는 뭐 얘기했죠. 이제 탐진, 그 사유,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것과 이제 호흡의 자기적인 것, 그리고 이제 물질에 대한 상, 그리고 이게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의식에 대한 상까지 없어졌으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뭐가 남았어요? 비기상, 비비상, 어떤 논리적인 것, 그렇죠? 논리, 그것까지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비상, 비비상청, 그렇죠? 비상, 비비상청에서 어떤 논리적인 그런 미세한 행도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다 없어지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상수멸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8정도에서 바른 견해에서 내가 그 견해를 내가 체화시키려면, 정정이라는 건 이걸 내 몸에 이제 체화시키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구체조정을 통해서 바른 견해로 얻은 거를 정정을 통해서 체화를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공에 대해서 정견으로 바로 봤단 말이에요. 공에 대해서 공이 뭐 이해로 어떤 정견을 통해서 봤다고 하면 이제 그 공을 실제로 이 구차재정에 있는 이런 뭐 식무변처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체화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마경이라는 것은 수행에서 여러 번 수행을, 마경이 어떤 거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수행에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 수행의 장애.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집착하게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명상 수행 같은 걸 하면 이런 게 많이 생겨요. 만약에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져요. 진짜로 몸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뭐 어떤 때 보면은 막 저절로 척추뼈가 가만히 있는데도 막 저절로 우쓱 하면서 맞춰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맞춰지기도 하고, 눈도 막 밝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좋은 향이 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겪게 되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 건강을 좋긴 하죠. 수행을 해서 뭐 몸으로도 좋아지면 더 좋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면, 전골자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이게 막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편안한 거에 집착을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못 나간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구차재정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례차례로 초선에서는 어떤 게 생겨요. 다 기쁨이 생겨요. 이 구차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선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했어? 감각적 희열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감각적 희열이 생긴다. 몸에 이제 좀 좋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삼선에서 그걸 많이 즐기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계속 있으면 이게 4선에 가려고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집착을 하면 4선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는 이게 막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라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마라가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유튜브도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마라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전의 상에서 근거도 말씀드렸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마라가 아니라 이제 그 마경을 이제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없고 이게 다 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삼선이 여기서는 이런 삼선 혹은 4선에서는 4선에 생기는 뭐 어떤 기쁨이라든가 이런 거, 이 뒤로 가려고 할 사람한테는, 이쪽으로 가려고 할 사람한테는 이 앞에 있는 게 그 막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명확하게 못 보고 그냥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실은 내 몸 하나 건강하자고 그냥 허송세월만 했구나, 이런 식으로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만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도교 수행은 아까 얘기 드렸고 어쨌든 간에 경계 그 이런 거 특히 뭐 뼈 우두둑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그런 거 특히 뭐 보면은 뭐 카이로프락틱 이런 거 보면은 카이로프락틱 보면 뭐 뼈 맞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일종의 약간 그 뭐죠?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중독 증상. 그걸 자꾸 하고 싶은 거지. 시원해지는 거.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중독이 돼서 집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하면서도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잘 나타나요. 그 수행자들한테 이런 게 뼈가 막 맞춰지고 막 몸이 튼튼해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쪽에 그걸 명료하게 캐치를 못하면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다 해주시고요.